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이 제15과 한국의 선거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1번. 깨끗한 뭐를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치르기 위해서는, 자, 치러요. 치르다는 거는 어떤 행사, 이런 것들을 하는 거, 이런 걸 잘 하는 거, 이런 걸 치르다라고 하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협조는 도와주는 거예요. 도와주는 게 필요하대요. 자, 깨끗하게 뭔가를 치르기 위해서는 협조가 필요합니다. 1번 출마, 2번 선거, 3번 당선, 4번 낙선. 자,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이렇게 되죠. 자, 이번 과에서는 한국의 선거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선거, 투표를 하는 거죠.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것들을 뽑을 때 내가 투표를 해서 어떤 대통령을 이렇게 뽑아요. 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선거라고 하죠. 그래서 깨끗한 선거를 치르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들의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출마, 당선, 낙선 다 이상해요. 자, 보겠습니다. 출마는 뭔가요? 출마는 대통령 선거, 국회의원 선거 같은 것들을 할 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제가 하고 싶다고 말하고 나가는 거. 그리고 저를 뽑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 이런 걸 출마라고 하죠. 출마. 자, 당선은 뭔가요? 당선은 아까 출마한 후보자, 밑에 배울 겁니다만 후보자가, 그러니까 출마하고 싶은 사람이 대통령이 됐어요. 국회의원이 되었어요. 당선이라고 합니다. 낙선은 그 반대로, 당선의 반대 뜻이죠. 안 됐어요. 안 됐다는 얘기입니다. 낙자는 떨어졌다는 뜻이에요. 시험에 떨어졌어요, 이런 말도 있죠. 그래서 안 됐어요 라는 말이에요. 낙선입니다. 당선과 낙선 반대 뜻이죠. 그래서 1번은 선거입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우리 아까 위에서 선거를 배웠죠. 선거, 대통령을 뽑아요. 선거, 대통령 선거 들의 연설을 듣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다. 텔레비전 앞으로 와서 이렇게 들어요. 뭘 들어요? 연설은 뭔가요? 내가 여러 사람 앞에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연설이라고 하죠. 많은 사람들한테 어떤 말을 하는 걸 연설이라고 합니다. 대통령 선거 뭐가요? 누가 할까요? 1번 후보자, 2번 유권자, 3번 국회의원, 4번 지도자. 조금 어렵죠? 자, 대통령 선거 후보자입니다. 후보자는 뭐예요? 아까 1번에서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선거에 출마한 사람,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내가 국회의원이 되고 싶어요 라고 이렇게 지원한 사람, 내가 하고 싶다고 말해서 나간 사람, 이런 사람들을 후보라고 합니다. 후보자. 그리고 유권자는 이 투표권, 자, 가지고 있어요. 그래요. 그래서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유권자라고 합니다. 내가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너무 나이가 어린 아이들은 투표를 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리고 한국의 경우는 외국인들은 투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래서 유권자가 아니죠. 한국 사람들은 투표를 할 수 있어서 유권자라고 하고,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험을 잘 봐서 사회통합 프로그램을 잘 이수를 해서 국적이나 영주권 같은 걸 얻으면 투표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그래서 그럼 여러분도 유권자가 되겠죠. 유권자는 투표를 할 수 있는 사람. 자, 2번 국회의원. 국회의원은 대통령 같은 어떤 그 나라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인데, 국회의원 설명하기가 좀 어렵네요. 사전 찾아보십시오. 영어로 콩그레스라고 합니다. 국회의원. 자, 2번 지도자는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제대로 된 곳으로 이렇게 이끌어주는 사람이죠. 선생님 같은 건데, 선생님보다 큰 사람. 보통 한국에서는 지도자라고 하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번에 정답은 사람들은 대통령 선거 후보자, 대통령이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한 사람들이 연설을 하고 있어요. 왜요? 저를 뽑아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연설을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듣기 위해서 텔레비전 앞으로 모여들었다. 이런 말입니다. 자, 3번 보겠습니다. 여러 후보들 중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뭐뭐 해야 합니다. 자, 1번 선출, 2번 투표, 3번 장소, 4번 용지. 자, 선출이죠. 선출은 뽑아요, 이런 같은 말이에요. 뽑아요. 무엇을요? 보통 대통령, 지도자. 투표를 통해서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같은 지도자들을 뽑아요. 이걸 선출이라고 합니다. 선출. 자, 그래서 여러 후보들 중에서 국민을 위해 일할 사람을 선출해야 되겠죠. 자, 2번 투표는 뭔가요? 투표는 선거에서 용지에다가 저는 이 사람이 좋겠어요 이렇게 찍어서 하는 거, 이걸 투표라고 하죠. 내가 한 표를 이렇게 주는 거, 이거 투표라고 합니다. 장소, 어디에서 투표를 해요? 장소. 용지, 용지는 종이를 말하는 거죠. 보통 용지는 종이, 어떤 글을 인쇄하거나 쓰기 위한 종이를 용지라고 하고, 선거할 때는 투표 용지가 있으니까 용지, 종이를 말하는 겁니다. 자, 4번 투표가 끝난 시각부터 투표함을 이거하고 뭐뭐 방송을 시작합니다. 자, 투표가 끝났어요. 투표를 하는 게 끝나면 그 다음에 하는 게 뭘까요? 개표, 기표, 자질, 절차. 개표입니다. 여기서 이 개표는 열어요 라는 뜻이 있죠. 내가 투표를 할 때는 투표함에 이렇게 안 보이게 넣어요. 투표가 끝나면 이 투표함을 열어서 누구를 뽑았지? 이렇게 확인을 하죠. 이거를 개표라고 합니다. 개표. 자, 2번 기표는 투표 용지에 나는 누구가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 한국에서는 도장을 이렇게 찍죠. 그래서 기표라고 합니다. 표시하는 거. 표시, 기표. 자질, 어떤 사람의 능력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만약에 지도자라면 지도자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능력이 있는지, 비슷한 뜻입니다. 능력. 절차는 이거 하고 이거 하고 이거 하고 다음에 뭐 해요? 이 절차라고 하죠. 자, 5번 보겠습니다. 우리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뭐뭐가 훌륭한 사람이에요. 훌륭해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다. 아주 뛰어나다는 말이죠. 훌륭하다. 1번 정직, 2번 인품, 3번 공정, 4번 의견 수렴. 5번 문제 좀 어렵죠. 자, 인품입니다. 인품. 자, 우리 대통령은 지도자로서 인품이 훌륭한 사람입니다. 인품이라는 건 뭔가요? 인품이라는 건 사람이 됨됨이 어떤 사람이에요? 이런 말이죠. 어떤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 그래서 보통 착해요? 나빠요? 라고 하고, 인품이 좋아요? 나빠요? 보통 인품이 훌륭해요. 인품이 훌륭하다 이렇게 같이 외우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인품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 인품이 훌륭하다는 그 사람의 착하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여러 사람들의 지도자가 되기에 좋은 그런 인품라고 할 수 있죠. 인품이 훌륭하다. 자, 1번 정직은 뭔가요? 정직은 거짓말 안 해요 라는 말이죠. 거짓말을 안 해요. 정직해요 라는 말이죠. 공정하다는 건 뭔가요? 공정하다는 거는 내가 사람들을 대할 때 똑같이 한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은 잘 해주고 이 사람은 조금 못하고 그런 게 아니고 골고루 똑같이 하는 거. 이런 걸 공정하다, 공정이라고 합니다. 의견 수렴, 의견은 아시죠? 다른 사람의 생각, 의견을 수렴하다는 걸 이렇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의 생각을 이렇게 다 들어본다는 거죠. 그리고 그래 이런 건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거 의견 수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품. 자, 6번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줄 이가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자, 올바른 방향 이게 중요하죠. 잘 이끌어줘요.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되나요? 지도력, 책임감, 판단력, 도덕성. 자, 지도력 좀 헷갈리나요? 판단력이 정답입니다. 자, 지도력은 뭔가요? 지도력은 어떤 사람들 앞에서 지도자 같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을 이렇게 잘 이끌어내는 능력입니다. 자, 합시다! 이렇게 하는 거. 이런 걸 지도력이라고 하죠. 책임감. 내가 책임을 지고 내가 책임을 지고 어떤 일을 잘해요. 내가 책임의식을 느껴요. 이런 걸 책임감이라고 하고, 정답인 판단력은 자, 올바른 방향. 내가 판단이라는 걸 생각한다는 거죠. 판단, 생각. Yes or no. 그래서 할까요? 말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잘 판단하는 거죠. 올바른 방향. 어느 쪽으로 가는 게 좋을까? 이런 거를 잘 생각해서 이끌어줄 사람.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합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도덕성. 거짓말을 안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물건을 훔치거나, 내가 지도자인데 내가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싶어서 지도자인 사람이 다른 사람의 돈을 이렇게 나쁜 일로 해서 이렇게 가져가는 거, 이런 일을 하지 않는 사람, 도덕성이 있는 사람인 거죠. 아주 중요한 겁니다. 도덕성. 그래서 올바른 방향으로 잘 이끌어줄 판단력이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됩니다. 판단력이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판단력이 있다. 네. 자, 7번 보겠습니다. 투표할 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기표소, 제시, 투표용지, 투표함. 자, 우리 그림을 한번 볼까요? 자, 그림을 보면 기표소, 여기 안에 투표를 할 때 비밀 선거를 해야 되니까, 투표를 할 때 다른 사람이 내가 누구를 이렇게 하는지 보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기표소, 여기 안에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투표를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는 종이에다가 옆에 여기 투표용지가 이렇게 있죠. 여기 투표용지에 여기 이렇게 도장, 이렇게 막대기 같은 게 있어요. 이렇게 생긴 막대기 같은 게 있어서 요거 가지고 이렇게 콩 찍으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게 있습니다. 요거를 이렇게 누구를 찍을 거예요. 이렇게 두 개 하면 안 되죠. 하나만 해야 됩니다. 이렇게 탁 찍어서 이렇게 접어서 내는 거. 그래서 이게 기표소라고 합니다. 기표소는 이 투표에다가 표시를 해요. 하는 곳이에요. 기표소에서 이렇게 다른 사람이 보지 않게 기표소에 들어가서 이 투표용지, 이것은 투표용지죠. 투표용지에다가 기표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넣어야 돼요. 이건 투표함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이지만 기표소에 이렇게 들어가서 기표용지에 기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야 되죠. 그런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게 있어요. 우리가 다른 우리 교재에서도 꼭 배우지만, 기표소에 들어가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이거는 아주 되게 위험한 일입니다. 절대 하면 안 되고, 기표소에서는 내가 누구한테 기표를 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 안 되기 때문에, 비밀 선거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사진을 찍으면 절대 안 됩니다. 이거 한번 꼭 기억을 하셔야 되겠네요. 그래서 기표소, 그리고 투표용지, 투표함, 이렇게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7번 문제. 투표할 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돼요. 이건 그냥 외워야 돼요. 자, 기표소 안에서. 투표할 때 기표소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리고 기표소라는 말도 잘 기억을 하셔야 되겠죠. 기표소, 표에 이렇게 표시를 하는 곳, 기표소. 투표할 때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제시라는 것은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를 보여주는 거. 보통 투표할 때는 내 신분증, 내가 누군지 알려줘야 되기 때문에 내 아이디, 신분증을 제시해야 되죠. 신분증이 없으면 투표할 수 없어요. 자, 투표용지 아까 배웠죠. 어디에 누구에게 투표를 할 건지 표시하는 종이. 자, 투표함, 투표용지를 넣는 함, 상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7번, 투표할 때 기표소 안에서 사진을 찍으면 안 됩니다. 자, 8번 문법 문제 보겠습니다.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포기해요.
책임감 있는 사람이 포기했을 리가 없어요. 얼마나 포기했는지 몰라요. 포기해 놓아야겠어요. 포기할 걸 그랬어요. 자, 포기했을 리가 없어요죠. 그렇게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포기했을 리가 없어요. 자, 그럴 리가 없어요라는 거는 그랬을 만한 이유나 이렇게 결과 없다는 말이에요. 그랬을 리가 없어요. 아니라는 말이죠. 포기했을 리가 없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자, 얼마나 포기했는지 몰라요. 이것은 많이 했다는 말이죠. 포기해 놓아야 되겠어요. 좀 이상하지만 놓아야겠어요는 미리 준비해요 라는 말이고요. 포기할 걸 그랬어요. 아, 내가 하려고 하지 못했는데 좀 후회하면서 할 걸 그랬어요 라고 말할 때 포기할 걸 그랬어요. 이렇게 쓰는 말이죠. 자, 그렇게 책임감 있는 사람이 포기했을 리가 없어요. 자, 9번. 아무리 바빠도 투표는 꼭 해야겠죠? 그거야 말해요. 말하나 마나지요. 자, 1번이 답이죠. 말하나 마나예요. 말할 줄 몰랐어요. 말하나 봐요. 말하더라고요. 자, 말하나 마나예요. 어떻게 해도 상관이 없어. 어떻게 해도 소용이 없어요. 꼭 그렇게 될 거예요. 자, 그거 아무리 바빠도 투표는 꼭 해야겠죠. 말하나 마나예요. 말해도 소용없어요. 그냥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이런 말이죠. 말할 줄 몰랐어요. 말하나 봐요. 말하더라고요. 다 아닙니다. 보겠습니다.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우리 고향에서도 대통령 선거를 하기 전에 선거 운동을 합니다. 선거의 방법, 선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뽑아야 할 것입니다. 저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은 지도력이 있고 그에 따른 책임감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국민의 마음을 정확하게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며 중요한 사안이 있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는 판단력을 지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와 민생을 모두 살리는 지도자이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는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여기 오타가 있네요. 대통령이 되려는 사람. 자, 1번. 다음 주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맞나요?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 선출하는 투표, 대통령 선거. 자, 같은 뜻이 되겠네요. 자, 맞습니다. 다음 주에 대통령을 선출하는 투표를 한다. 다음 주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날입니다. 자,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선거의 방법, 규모보다 중요하다. 맞나요? 자, 선거의 방법, 선거의 규모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국민을 대표하고 국민을 위한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 뽑아야 할 것입니다. 자, 뽑다, 선출하다. 같은 뜻이죠. 그래서 선출하는 것이 선거의 규모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규모보다 지도자를 뽑아야 합니다. 지도자를 선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2번도 맞습니다. 3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킬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하다. 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수호할 수 있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자, 생명과 재산을 지키다, 수호하다. 지키다, 수호하다 같은 뜻이죠. 3번도 맞습니다. 4번, 유권자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해야 한다. 자, 이거 맞나요?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선거권을 가진 유권자는 실현 불가능한 공약에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됩니다. 자,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지지해서는 안 되겠죠. 자, 공약에 현혹돼요. 실현 불가능한 공약.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돈을 많이 벌게 해주겠습니다. 이런 거는 할 수가 없죠. 네, 그런 거짓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돈을 많이 벌 수는 없죠. 그래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 자, 공약은 나를 뽑아주시면 이런 것들을 해줄게요 라고 말할 때 실현 불가능, 할 수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짓말에 현혹되다,
거짓말을 듣고 정말? 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뽑아야지 이렇게 하는 거. 이 현혹되는 거죠. 현혹되면 안 됩니다. 현혹되지 않고 정확한 판단을 해야 합니다. 유권자는 훌륭한 지도자를 뽑기 위해서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하면 안 된다. 공약은 유권자가 하는 게 아니라 지도자들이 하는 거고 실현 불가능한 공약을 잘 듣고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